38 전당대회를 우리가 기준으로 보는데 그걸 네. 보면 안 돼요. 이거는 당원 100%입니다. 역대 국민의힘에서 없었던 일이죠. 이거는 김기현 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용산에서 개입하면서 당원들을 총 동원한 게 55.10이에요. 근데 그 이준석 당선됐을 때 6.11 전당대회를 보면 이때가 7대3인 걸로 내가 기억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7대3으로 국민 여론이 들어갔을 때 40.36 기준을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8대2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원이 모집될수록 투표율은 올라가긴 맞아요. 네.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7대3과 8대1을 봤을 때 48.51이면 굉장히 투표율이 높은 거예요. 경선이 이제 시작될 때보다 이제 갈수록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한 이슈보다는 좀 불리한 이슈들이 좀 많이 좀 나왔습니다. 김건희사 문자 익신 문제도 그렇고 마지막에 나온 패스트트랙 이런 어떤 문제만 하더라도 굉장히 한동훈 후보에게는 아픈 그런 어떤 이슈였고 그런 것들이 막판에 갈수록 좀 요동을 쳤기 때문에 물론 그게 발생한 시점부터 투표일까지 기간은 좀 짧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슈의 그 파급력은 저는 상당히 컸다. 최종 투표율이 48.51이 나왔습니다. 요 밑에는 29.98, 40.47, 45.98은 이제 그 전에 첫째, 둘째, 셋째 날 거를 쭉 모아본 거예요. 그래서 최종 48.51%다라는 거죠. 이게 요번에 이 나온 투표율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 이전 투표율과 좀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그 이전에 김기현 대표가 당선됐었던 38 전당대회 때는 몇이었냐? 55.1%였습니다.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네. 그럼 직전 38 전당대회 때보다는 상당히 좀 낮은 편인 건데 그럼 그 전에 있었던 이준석 대표가 당선이 됐던 전당대회랑 비교를 하면 어떻느냐? 이때는 45.36%였다라는 거죠. 이준석 대표 때 전대랑 비교하면 높지만 김기현 대표 때 전대랑 비교하면 좀 낮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체 이게 관건은 그거죠. 투표율이 48.51 정도 되면 그럼 이게 높다고 봐야 낮다고 봐야 되는 거냐.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누구한테 유리한 거냐. 그게 제일 사실 궁금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선 양쪽에서 약간 얘기가 갈려요. 뭐라고 갈리는지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좀 저조한 거 아니냐. 직전 김기현 대표가 선출된 38 여론조사에 비해서, 이 38 전당대회 때에 비해서 이 누구한테 유리하냐. 일단 친윤계에선 조직표가 결집이 됐다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할 거야라는 얘기를 하고요. 친한 쪽에서는 조직표가 작동을 했으면 투표율이 높아야 되는데 작동을 안 했으니까 지금 투표율이 낮은 편으로 나온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친한 게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누가 유리한 겁니까? 실제로는 조직표가 결집을 했다면 지금보다는 투표율이 더 높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친한 게 말이 맞는 것 같다. 예, 왜냐하면 지난번 김기현 대표 전당대회 때는 정말 조직표 동원에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투표율이 55%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투표율은 일부 7%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네. 조직표보다는 다른 원인들을 감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동훈 캠프에서 65%까지 투표율 얘기했었는데 네. 그거에 못 미치는 거에 대해서는 머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댓글 부대 논란과 아니면 패스트 트랙의 문제 때문에 사실 투표에 참여해야 될 분들이 약간 멈춤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지금 당이 이렇게 내분이 되고 분열이 되는데 내가 지금 참여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 거냐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는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멈칫하면서 일부 투표율이 저조했을 수는 있지만 조직이 동원이 됐다고 하면은 이것보다는 더 나와야 되지 않느냐. 네. 하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 그런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20%, 30%의 투표율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적어도 2명 중에 1명은 투표를 했다는 거는 그래도 적지 않은 투표율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를 꼭 낮은 투표율이다라고 볼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느냐. 죄송합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어쨌거나 조직표가 동원은 안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강전혜 변호사님. 네. 사실 이게 오늘 현장 투표도 있는 거거든요. 현장 투표까지 합쳐져서 결국 결론이 나는 건데
투표율이 48.51. 여기에 현장 투표의 열기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오늘 현장 투표는 따로 없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저기 당원 84만 명의 투표 결과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일반 국민은 그 여론조사가 또 따로 돌아갔습니다. 아, 제가 착각을 당원이 했네요. 8 그리고 일반 국민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저께 저녁에 10시까지 일반 국민에 대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 총합을 오늘 전당대회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오픈만. 것입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뭐 신현영 의원께서도 잘 짚어주셨는데 일단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84만 명이라는 당원이 투표를 하게 되는 이러한 숫자는 그동안에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조금 봐야 되는 게 김기현 당대표가 되었었던 3차 전당대회보다 한 7%, 한 6점 몇 퍼센트 정도가 좀 낮지만 네. ARS는 오히려 올라갔거든요. 처음에 이틀 동안 모바일 투표를 했을 때는 한 7%포인트 정도 낮게 나왔었는데 네. ARS는 오히려 0.5% 정도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모바일이 낮으면 뭐 ARS도 전체적으로 낮은 거 아니야? 왜냐면 네. 그동안에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대표 후보들 간의 어떤 설전들에 대해서 좀 그 많은 당원들이 실망하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막판에 ARS가 높게 나왔다는 부분 이거를 저는 좀 눈여겨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제 기존의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이 많이 하고 ARS는 이틀 동안 했었던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에게 전화가 가는 형태거든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 이제 어르신들, 기존의 당원들께서 답변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하. 그 부분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아,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보통 모바일 투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어린 젊은 층이 많이 하는데 모바일 투표를 하기에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모바일 투표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ARS 투표 전화가 가는 건데 거기에 기존에 있었던 고정된 오래된 당원들이 연령대가 좀 있는 당원들이 투표를 했고 이 투표율이 상당히 좀 높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대체 이렇게 되면은 친윤한테 유리한 거냐, 친한한테 유리한 거냐,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약간 그런 상황이 비슷하게 가는데 사실 오늘 전당대회의 키워드는 이거 하나죠. 결선 가냐 안 가냐입니다. 가냐 못 가냐가 정확한 얘기인 거겠죠. 그건 제가 앞에 지금 OX 팻말이 있습니다. 여쭤볼게요. 오늘 결선 간다. 하나 둘 셋. 지금 딱 둘로 나뉘었어요. 네. 일단 X인 서영주 대변인님. 네. X 아닐 거다. 일단 아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투표율이 낮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래프에서 보면 45.36, 5.10, 48.51인데 네. 일단은 이게 함수 관계를 좀 보면 38 전당대회를 우리가 기준으로 보는데 그걸 네. 보면 안 돼요. 이거는 당원 100%입니다. 역대 국민의힘에서 없었던 일이죠. 이거는 김기현 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용산에서 개입하면서 당원들을 총 동원한 게 55.10이에요. 근데 그 이준석 당선됐을 때 6.11 전당대회를 보면 이때가 7대 3인 걸로 내가 기억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7대 3으로 국민 여론이 들어갔을 때 40.36 기준을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8대 2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원이 모집될수록 투표율은 올라가긴 맞아요. 뭐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7대 3과 8대 1을 봤을 때 48.51이면 굉장히 투표율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한지든 말든 간에 지금 각 캠프에서 바라는 것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치러내는 여러 가지 기류를 보면 어디한 기류를 깨지 못했다. 예를 들면 배신자론, 총선 책임론, 색깔론, 뭐 사법 리스크, 마지막에 이제 뭐 그 공소 취소에 대한 네. 뭐 본인 입에서 한동훈 후보의 입에서 나온 리스크는 있긴 하나 그 마지막에 좀 나름대로 봉합을 잘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격 자체가 깨질 못했고요. 투표율로만 따지면 48.51 거의 뭐 38 전당대회 수준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어대한 기류가 그대로 가기 때문에 저는 결선을 안 갈 공산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결선에 안 가고 1차에서 그냥 한동훈 후보가 선출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홍석준 의원님. 네. 아니다. 결선 간다. 네. 예, 선거가 이제 경선이 이제 시작될 때보다 이제 갈수록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한 이슈보다는 좀 불리한 이슈들이 좀 많이 좀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 익신 문제도 그렇고 마지막에 나온 패스트트랙 이런 어떤 문제만 하더라도 굉장히 한동훈 후보에게는 아픈 그런 어떤 이슈였고
그런 것들이 막판에 갈수록 좀 요동을 쳤기 때문에 물론 그게 발생한 시점부터 투표일까지 기간은 좀 짧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슈의 그 파급력은 저는 상당히 컸다.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 갈수록 이런 어떤 반한동훈 정서가 결국은 나경원 원희룡 후보에게 갔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 보기 때문에 초반보다는 지금 막판에 올수록 결국은 이제 결선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나왔었던 논란, 의혹이 패스트트랙 이 공소 취소 논란이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하면 한동훈 후보한테 상대적으로 악재가 가장 최근에 나왔던 얘기인 거니까 한동훈 후보한테는 마이너스가 돼서 결선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럼 결선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럼 요거를 여쭤볼게요. 요거는 강전혜 변호사님하고 네. 홍석준 의원님한테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선을 갈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결선에 가면 어대한 깨진다. 하나, 둘, 셋. 그대로. 그대로. 네. 어대한 깨진다. 네. 어대한은 깨지고 그럼 누가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가면 결선에 그거는 뭐 가면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결선을 간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어대한 기류가 깨졌기 때문에 결선을 간다라고 저는 봐야 되지 흐름이 않을까. 변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패스트트랙 그 이슈가 굉장히 저는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바일 투표 바로 전날에 그 토론회에서 나왔었던 이야기인데 네. 그때까지도 현역 의원들이 어떤 과거 김기현 대표 그 전당대회 때 뭐 용산이나 의원들의 줄서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고 이번에는 좀 그런 모습들은 실제로 자제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패스트트랙 부분을 그 이슈가 나오면서 현역 의원들 그리고 지자체장들이 여기에 대해서 일제히 좀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크게 나왔고 그러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투표에 있어서 당원들이 조금은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다가 ARS를 할 때 조금 더 이제 올라갔다는 것이 네. 그때 이제 지역의 현역 의원들이나 지자체장들의 입장 같은 것을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하셨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어제 한동훈 캠프의 이제 핵심 관계자와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는데 네. 그쪽에서는 한 60% 정도대를 생각하다가 패스트트랙 이슈로 50% 초반으로 해서 1차에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부에서는 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이거는 결선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해 봤습니다. 얘기하기로는 한동훈 캠프 쪽에서 얘기하기로는 한 50 초반을 얘기를 한다는 건 요 얘기는 사실 안에서도 결선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